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저지 펠파크 코리아웨이 구간이 확정됐습니다. 브링크오프 애비뉴에서 팰리세이즈 블루바드 사이 2개 블럭으로 의회 통과 후 7월에는 뉴저지 최초 코리아웨이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타운 의회의 코리아웨이 변기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브링크오프 애비뉴부터 팰리세이즈 블루바드 사이 2개 블록이 코리아웨이 지정 구간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코리아웨이 변기 사업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정식 상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공식 상정된 후 본격 입법 논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다음 달 21일에는 표결을 거쳐 최종 통과 여부를 가리게 되고 만약 의회를 통과하면 늦어도 7월부터는 펠파크의 뉴저지 최초의 코리아웨이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리아웨이가 변기되는 브링크오프 애비뉴와 팰리세이즈 블루바드 사이 브로드 애비뉴 구간에는 타운홀과 경찰서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비한인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보다 짧은 2개 블록 구간을 코리아웨이로 변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운 의회의 한 관계자는 브로드 애비뉴 전체 구간이 아닌 2개 블록만 코리아웨이로 변기하는 만큼 큰 문제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 시공사가 6개 업체로 압축됐습니다. 하지만 한인 건설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모두 배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 등에 따르면 코리아센터 시공사 선정 주관사인 존스랭 라살사가 지난 1월 실시한 1차 공개 입찰에는 12개 건설업체가 지원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후보군은 6개 업체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1차 입찰을 통과한 건설업체는 대부분 미국계 업체로 한인 업체는 모두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스랭 라살사는 코리아센터 신축과 관련 공사부지 인근 건물업주, 엠트랙 등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끝나는 대로 1차 입찰을 통과한 6개 업체를 상대로 2차 공개 입찰을 실시하고 건설업체를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공개 입찰에는 공사 가격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1, 2개월 내 시공사 선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 건설업체들이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모두 배제된 것에 대해서 불평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 업체들에게도 2차 입찰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입찰 심사를 마치고도 탈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오는 20일 연례 만찬을 갖습니다. 창립 27주년을 맞은 가정상담소는 그동안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창립 27주년을 맞는 뉴욕 가정상담소는 이번 주 금요일 맨해튼 치프리아니에서 기금 모금 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NY1 뉴스 앵커인 비비안 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비영리 단체 콜트맨 공동 설립자인 테드 번치가 기조 연설자로 무대에 오릅니다. 또한 뉴욕 가정상담소 후더리 방과후 학교 학생들이 특별 공연을 해 흥을 돋을 예정입니다. 연례 만찬으로 모여진 기금은 가정상담소의 연간 운영비 30% 정도를 차지하며 연간 2,500명의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올해 3월 1일 오픈한 뉴욕 가정상담소 맨해튼 오피스에서의 서비스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이봉지를 유료화하는 뉴욕시 조례안이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례안 반대자들은 저소득층이 받는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차 펠터 조상원 의원은 최근 뉴욕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상점에서 제공되는 봉투에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5일 시의회를 통과한 종이봉지를 유료화하는 뉴욕시 조례안은 무효화됩니다. 현재 뉴욕시 봉지 유료화 조례안은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조례안에 대한 서명 의사를 밝혔지만 시민들의 반발로 서명을
잠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조례안에 서명하면 오는 10월부터 시 전역의 슈퍼마켓, 식품점, 편의점 등에서 제공하는 비닐, 종이 봉지에 장당 5센트 이상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조례안 반대자들은 봉지 유료화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펠터 의원은 봉지 수수료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부담을 주는 역진세와 같다며 비닐봉지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지를 유료화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펠터 의원의 법안은 오는 20일 상원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지난 한 해 뉴욕시에서 발부된 주차 위반 티켓이 무려 1,000만 건입니다. 가장 많은 티켓이 발부된 10곳 중 7곳이 맨해튼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임대아파트 제공업체인 렌트업은 12일 최다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된 타운 탑10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가장 많은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된 곳은 맨해튼 어퍼 이스트사이드 지역으로 지난 한 해 동안 59만 8,351장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두 번째는 맨해튼 미드타운 놀스가 42만 7천여 장, 이어 타임스퀘어 40만 9천여 장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위반 티켓 발부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10곳 가운데 7곳은 맨하탄 지역이었습니다. 한편 2015년 한 해 동안 퀸즈 플로싱에서는 총 25만 1,900장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에서 8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퀸즈 아스토리아에서는 32만 900장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돼 5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시 전체적으로는 1,000만 건이 넘는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선이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결 구도로 좁혀지면서 이제 두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누구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샌더스, 공화당에서는 벤 카슨, 케이식 등 대여섯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15일 클린턴과 트럼프가 부통령을 고를 시점에 이르렀다며 양당의 후보군을 소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클린턴과 경선 경쟁 중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첫 선으로 꼽혔습니다. 샌더스가 경주 완주를 선언하며 클린턴과 여전히 승부를 펼치고 있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평가가 늘고 있습니다. 샌더스가 부통령 후보로 낙점되면 그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물론 경제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춘 샌더스의 정치 혁명을 클린턴 캠퍼스가 흡수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샌더스가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만큼 샌더스 부통령은 보수적인 공화당 표심을 결집하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통령 후보군을 대여섯 명으로 좁혔다면서 정치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댄 퀘일 전 부통령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주저없이 로 포트먼 상원 의원을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꼽았습니다. 또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도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고 신경외과 의사 출신 벤 카슨과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역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불체자 단속이 미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중남미 출신 불체자들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5일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바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은 오는 6월 말까지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미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이민 단속과 추방 작전에 착수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불체자 체포조를 대폭 확대하고 단속 요원을 증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이미 이민 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이민자들과 함께 보호자 없이 미국에 입국한 미성년자들 가운데 성인이 된 불법 이민자들을 검거하고 추방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 출신의 불체자 검거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당국이 이처럼 불체자 단속에 나서는 것은 최근 중남미 국가에서 미입국한 불체자들이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만 2천여 가구가 중남미 지역에서 미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이번 단속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한쪽으로는 불체자 추방류의 확대 조치 등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대적인 이민자 추방에 나선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연방 하원에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법이 발의됐습니다. 15일 연방하원에 따르면 테드 포 의원은 2016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법으로 명명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에 가담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법이 제정한 이후 90일 이내에 상원 또는 하원의 적법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 결과 북한의 테러 지원이 확인된다면 존 캐리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지 않는다면 그 법적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SAT 시험 문제 유출이 한국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SAT 기출문제 수년치가 통째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5일 한국 언론은 SAT 2012에서 2014년까지 3년치 기출문제 전체 복사본에 대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강남 학원과에서는 이러한 전체 복사본이 유통되고 있고 이를 교재로 하는 강의의 수강료는 8주 과정에 최대 3천만 원대에 달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SAT뿐만이 아니라 ACT 기출문제도 돌고 있고 이를 통해 미국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소문난 유명 인사 자녀들의 명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주관사인 칼리지 보드사의 고소가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처럼 SAT 기출 문제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강남 일대 어학원들이 ACT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관사인 칼리지 보드와 출제 및 보안을 담당하는 미국 교육평가원이 한국인 응시생 900명의 성적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또 2013년에는 SAT 기출 문제를 유출한 브로커와 학원 운영자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험 나흘을 앞두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험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BBC은행과 윌시어은행이 합쳐질 합병은행의 이름이 뱅크 오브 호프로 결정됐습니다. 통합은행의 이름이 결정되면서 두 은행의 통합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BBCN과 윌셔은행은 오늘 통합은행의 새로운 명칭 발표와 함께 양 은행의 합병에 따른 새 경영진의 명단과 공식 직책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새 은행 명칭은 전문 브랜딩 회사를 통해 정해진 것으로 합병 신청서가 최종 승인되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공식적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한편 새 경영진 명단에 따르면 BBCN의 케빈 킴 행장이 기존에 알려진 대로 통합은행의 초대 행장과 최고 경영자를 맡게 됩니다. 또 BBCN의 김규성 전무는 통합은행 커뮤니티 뱅킹 전무로 윌셔의 알렉스 고 전무는 최고 재무 전략가 겸 부재무 책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고석화 합병은행 이사장의 아들 피터 고 전무는 최고 대출 책임자로 기존과 같은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한편 새 명칭에 따른 로고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나스닥 상장에서의 주식 거래 역시 최종 합병 전까지 기존의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LA 다운타운의 대표적 재래시장이죠. 그랜 센트럴 마켓이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는 야간 영업에 들어갑니다. 그랜드 센트럴 마켓 측은 다음 달 3일부터 마켓 내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평일과 주말 모두 오후 10시까지 4시간가량 연장 영업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시간 연장과 함께 일부 벤더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부터 1시간에 걸쳐 해피아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라이브 뮤직과 벼룩시장 행사도 열립니다. 한편 1917년 개장한 그랜드 센트럴 마켓은 다양한 나라의 음식과 신선한 과일들 판매하며 관광객들에게도 명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마켓은 다운타운 브로드웨이 길과 삼가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연장 영업은 오는 9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동물 서커스 열광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동물 학대라는 논란도 많았는데요. 범고래에 이어 코끼리도 이젠 자유로워졌습니다.
장장 6시간을 달린 기차가 멈춰서자 거대한 코끼리들이 하나 둘 내리기 시작합니다.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미국의 유명 서커스장. 어느새 단장한 코끼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합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빙글빙글 도는 춤을 시작으로 앞다리와 코를 이용해 물구나무를 서는가 하면 누웠다가 일어나 앉았다가 박자까지 맞춰가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코로 덩크슛을 꽂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재주까지 부리며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편은 전혀 딴판입니다. 조련사들은 쇠갈고리 막대를 들고 동작이 굼뜬 코끼리들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쇼가 시작되기 전에 잔뜩 겁을 줘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They'll continue to be threatened with bullhooks, possibly tased with electric prods. The male elephants will be kept in solitary confinement behind bars. 코끼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커스 무대에 서거나 관광객을 맞는 동물들은 거의 예외 없이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크고 작은 학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영상을 통해 폭로되면서 동물쇼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는 코끼리 서커스 반대법까지 제정됐습니다. In all fairness to the elephants, I think they deserve to probably lead a better life, not locked up and traveling and chained and 최근에는 굳이 동물을 앞세우지 않고도 즐거움을 선사하는 서커스 쇼가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무대인 인간 대포. 거대한 대포 안으로 한 여성이 들어가더니 마치 포탄이 발사되는 것처럼 공중으로 날아올라 준비된 에어쿠션에 떨어집니다. We have to convince the public not to keep coming to these shows. There are plenty of circuses around that don't use animals, and those are the ones we support. 결국 여론에 밀린 미국의 유명 코끼리 서커스단은 코끼리 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here's been such a change in the legislative landscape around the country, and there's also been, a mood shift among our consumers as well. 지난 일요일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은퇴한 40마리의 코끼리들은 이제 플로리다의 넓은 들판에서 여생을 보낼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13일 대규모 체크카이팅 사기를 주도해온 혐의로 작년에 체포돼 재판을 받아온 리치필드 거주 40대 한인 여성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씨는 2014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잔고가 없는 계좌에 체크를 이용해 은행에 디파짓을 한 뒤 바로 돈을 뽑는 이른바 체크카이팅 수법으로 최소 170만 달러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학군이 급식비 미납액이 10만 달러에 이를 만큼 커지자 급식비를 미납한 학부모들을 주 아동 보호 서비스에 알리는 강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학군 측은 먼저 미납 학부모들에게 전화나 우편, 개별 면담을 통해 납부 의사를 확인하고 그래도 미납할 경우 주정부와 협력해 받아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타운의 정책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여성이었던 수산나 무샤트 존스가 12일 브루클린의 노인 아파트에서 116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1899년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태어난 존스 할머니는 지난해 7월 6일 브루클린의 반달리아 시니어 센터에서 세계가 축하하는 가운데 116번째 생일을 맞아 최고령자로 기네스북에 올랐었습니다. 한편 현존하는 비공식적인 세계 최고령자는 이탈리아 버바니아에 사는 116세 엠마 모라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연봉 인상 협상이 계속 결렬되면서 불만이 고조된 쿠니 뉴욕 교수와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는 학교 측의 새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이르면 올 가을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 6년간 뉴욕시 물가가 23% 상승했지만 교수 직원의 연봉 인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처럼 낮은 연봉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신규 채용된 경제학부 교수 11명 중 7명이 학교를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리겠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오전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